성관계하고 나서 질염이 생기신다. 그러면 만성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안에 어떤 뭐 수술을 했다거나 뭐 분만을 했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교정을 하셔서 관계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시크릿걸 채널을 운영하는 와이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성관계와 질염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과연 질염이 생기는지, 아니면 질염이 있으면 절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지 오늘 제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오셔서 선생님, 저는 괜찮다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질염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성관계 후에 질염이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굵직굵직한 원인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성관계 후에 질염이 생기는 게 안 그러다 갑자기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생각해 볼게. 파트너가 이제 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겨서 관계를 이제 시작한 경우에 어떤 파트너로부터의 안 좋은 균이 옮겨서 생기는 내 성병의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균에 감염이 되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관계를 안 하다가 이렇게 하셨을 때, 즉 우리가 왜 이제 그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시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평생 성관계를 안 하시다 갑자기 성관계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질 쪽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서 질염 증세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 다음 관계를 이제 너무 오래 안 하시다가 한 1년, 2년 정도 안 하시다가 이제 다시 관계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질염 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또는 그 균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쁜 균이 있으면 치료하고, 또는 균에 따라서는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해서 치료 후 다시 관계를 시작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두 번째인 경우일 텐데요. 만성적으로 저는 관계만 하면 질염이 생겨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도 별 검사 이상 소견이 없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콘돔을 안 쓰던 걸 쓰시더라고요. 그 콘돔만 쓰면 질염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환자분 중에 뭐 윤활제 같은 거를 뭐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서 쓰셨는데 이제 그게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콘돔이라든지 윤활제라는 그 외부 물질이 질이나 아니면 외음부 성기 쪽에 어떤 자극을 줘서 질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콘돔을 안 쓰면 되죠. 그 윤활제를 안 쓰면 돼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성관계만 하면 질염이 생겨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저는 성관계만 하면 냄새가 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냄새가 당연히 좋은 냄새는 아닐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생선 비린내, 뭐 오징어 냄새 이렇게 약간 좀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관계만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고 이제 관계를 기피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기피하시게 되면 부부와의 경우에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단순한 질염이 어떤 나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질염은 반드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성적으로, 저는 왜 관계만 하면 이런 질염이 생길까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진찰도 자세히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여자가 자연분만을 하고 나서 질 안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질이 조금 헐거워져서 질 벽이, 오돌도돌한 벽이 원래는 외음부상에서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기를 낳아서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질 벽이 노출이 되면서,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외부에 있는 뭐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가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쁜이 수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질이 조금 너무 헐거워져서 예쁘게 질을 좁히는 그 이쁜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질 안쪽은 헐거워지지만 겉은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러면 질 안에 이만한 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쪽에 균이 계속 자라고 거기에 청소가 되지 못하고 균 배양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질염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이제 관계에 의해서 고여있던 분비물이 나옴으로써 악취가 나기 때문에 관계 후에 질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원인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원인이 없어요. 균 검사상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외음부도 뭐 수술이나 이런 흔적 없이 저는 관계만 하면 질염이 생겨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질 안의 환경이 조금 취약할 거예요. 질 안은 약간 시큼한 산성입니다. 뭐 이렇게 분비물을 찍어서 먹어볼 일은 없겠지만 약간 시큼한 신맛이 나거든요. 네, 쉬어요.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질독은 약간 그렇게 시게 산성을 유지해줘야지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예전 할머니들 보면 왜 식초로 여기 밑에를 닦으셨잖아요. 참 이게 누가 알려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지혜로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되는 환경이 있어요. 비누로 대표적인 게 비누예요. 그래서 왜 우리 밑에는 비누를 닦지 마라고 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비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피부라든지 얼굴에 있는 아주 더러운 물질들을 닦아내기 위해서 알칼리성으로 이제 조금 독하게 만들어 놓은 세정제인데, 그런 거를 밑에 쓰게 되면 당연히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환경이 노출이 되면 산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게 되죠. 그럼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되면 어떤 환경이 되느냐? 질 유산균이 조금 자라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질 안에 90% 이상 꽉 차 있어야 되는 질 유산균 수의 어떤 그 감소나 농도가 희석이 됨으로써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틈을 타서 균이 올라가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누 같은 알칼리성은 좋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이 또 뭘까요? 정액입니다. 우리 관계하시고 나서 이제 체내 사정을 하시게 되면 질 안에 이제 정액이 고이게 되는데, 그게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누로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액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 정액에 의해서 질환이 약간 시큼한 산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알칼리성으로 되니까 질 안에는 큰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산균이 이게 웬일이야, 알칼리성이야 하고 막 죽고, 병균은 이게 웬일이야, 너무 좋은 환경이다 하고 막 자라고, 그렇게 돼서 질 안에 질염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알칼리성 물질, 피입니다. 피. 생리혈. 그래서 우리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죠. 근데 생리를 하면서 질환의 피가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리하고 나서도 사실은 질염이 조금 잘 생기는 것도 관계 후에 질염이 잘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환자분마다 맞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일단 진찰을 해서 이분은 유산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유산균을 드려요. 먹는 유산균도 있고요. 질환에 넣는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계 후에 체내 사정을 하셨다면 정액을 조금 깨끗이 닦아주는 질 내 세정제가 있습니다. 질 안에 우리가 뭔가를 넣어서 닦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 세정제를 사용을 해서 안에 정액 같은 거를 닦아내시고 안에 유산균도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나가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콘돔을 사용하신다거나 해외 사정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을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성관계라는 거는 성인이 할 수 있는 사랑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인데 질염이 생길까봐 관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새로운 파트너가 서로 만나셨다. 그러면 서로 균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해서 서로 나쁜 균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시는 것, 그렇게 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자분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자꾸 성관계 하고 나서 질염이 생기신다. 그러면
만성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안에 어떤 뭐 수술을 했다거나 뭐 분만을 했다거나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정을 하셔서 관계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유산균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면 유산균을 채우거나, 정액이 문제라면 정액을 잘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내 사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질염을 예방해야지, 질염에 걸릴까봐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기 안 걸리려고 말하지 않고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쪽에 예방할 수 있으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또 병원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 제가 이제 질염을 이렇게 어떤 질염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그때 관계를 해도 되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자, 질염이 있을 때 관계하시는 것 당연히 안 됩니다. 피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 상대방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완전히 호전이 될 때까지 관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안 좋은 균이 있어서 질염이 생기신다? 균 없어진 거 확인하시고 관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료될 때까지는 근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염이 있을 때 이제 요즘 구강성교 많이 하시니까요. 구강성교도 임신의 위험성 없이 즐길 수 있는 성교 방식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이제 구강성교 하시는데요. 질염이 있을 때 입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염이 있어요. 헤르페스라는 질염. 그래서 이제 외음부에 좀 따끔따끔하게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걸로 시작이 되고, 또 곤지름, 성기 사마귀, 인유배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 상태예요. 그런 거는 질 쪽에도 영향을 주지만 구강성교를 해서 그게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안에 헤르페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목으로 넘어가서 인두, 소변 쪽에 나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으시죠?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편히 하시면서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파트너분이 서로 만나게 되시면 서로 균이 나쁜 균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검사 먼저 해보시고 관계 시작하시는 거 요즘 분들 쿨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질 쪽에 영향을 주는 정액이 원인이라면 체외사정이나 콘돔 사용하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고요. 너무 오랜만에 관계를 하시게 되면 이말제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이 않도록 예방을 하고 관계를 하시는 이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계 후에 어찌되든 그쪽에 이제 근이 많이 묻어지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한 경우에는 걔네가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근데 또 내가 피곤하거나 안 좋은 상태면은 면역력이 깨져서 걔네들이 타고 올라오거든요. 질염이나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계 후에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 시원하게 봐주시고 또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질염과 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 잘 하시고 또 관계하실 때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